한윤정환입니다.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브이로그 영상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형식의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오늘은 Q&A 영상 그리고 또 간단한 자기소개 영상을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또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름은 이정환이고요. 나이는 28살입니다. 키랑 몸무게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키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172에서 좀 크면 173 정도 되고 몸무게는 55kg에서 58kg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 학교와 학과를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올해 명지대학교 청소년 지도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교육학 박사를 수료했습니다. 네, 조금 안 어울리죠? 교육학. 세 번째입니다. 코그라는 뜻이 뭔가요? 라고 많이들 물어봐 주셨는데 사실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도 코그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유튜브 채널 이름도 코그TV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코그의 뜻은 사실 클래스 오브 젠틀맨이라는 영어의 약자를 따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패션 쪽에 많이 포스팅을 하려고 이제 남자분들에 대한 패션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렇게 닉네임을 지었었는데 이제는 그냥 많은 분들이 코그 이렇게 불러주시다 보니까 그런 뜻 없이도 그냥 코그라는 이름이 조금 익숙해서 그런 닉네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이 인스타그램과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었던 게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많으신데 그 정도가 되기까지 얼마나 걸리셨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확인을 해보니까 38만 2,825명 정도가 되네요. 네, 저는 인스타그램을 2015년도 말에 시작을 했고요. 2015년도에는 그냥 일상 사진들을 주로 올렸었고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좀 사진들을 많이 업로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3년을 꼬박 다 채웠고 이제 2019년도가 왔으니까 인스타그램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올해 4년 차가 된 것 같네요. 그 다음 많았던 질문은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많아진 계기가 있나요? 라고 또 어떤 분이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네,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인스타그램을 시작을 해서 2017년도가 될 때 100K가 조금 넘는 상태였어요. 근데 2017년도 3월 달에 정말 운이 좋게도 2017 인플루언스 아시아라는 아시아 7개국이 참석을 하는 인플루언서들만의 SNS 인플루언서들만의 시상식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말레이시아에서 열렸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한국 패션 부문 후보 탑4에 들어가지고 제가 말레이시아에 다녀왔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인터뷰도 하고 또 그러한 인터뷰 자료들이 외국 그 7개국에 좀 뿌려지면서 그때 정말 많이 팔로워가 급증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언서 시장이 지금은 많이 조금 활발해진 편이긴 한데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는 진짜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굉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 팔로워분들이 많이 또 저를 찾아와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거의 한 3개월, 4개월 만에 100K에서 200K로 훅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제일 많았던 질문일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 수익은 얼마일까요? 사실 이거를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정말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하나하나 제가 얼마를 받는지, 포스팅 하나당 얼마를 받는지는 사실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게 브랜드마다 또 천차만별이고 가이드에 따라서도 또 가격대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작년에 했던 뭐 쇼핑몰 수익 따로 빼고 뭐 인스타그램 포스팅에서 받았던 뭐 제품들, 상품권, 무슨 뭐 적립금, 현물 막 이런 것들 다 제외하고 순수 인스타그램 제 피드에 사진을 올려서 받았던 수익을 1년 동안의 수익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인스타그램에서 버는 돈은 하나의 통장으로만 들어오게끔 해놨는데 그 은행 계좌 입금 내역을 찾아봤습니다. 근 1년 동안에 찾아보니까 말씀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네요. 저 한 6천만 원 조금 넘게, 인스타그램 포스팅으로만 번 돈이 6천만 원 조금 넘게 들어왔네요. 굉장히 과분한 돈이죠. 정말 많은 돈인데 웬만한 대기업 연봉보다 높은 금액이니까. 게다가 또 저는 이게 작년도 수익이니까 작년도에는 대학교 4학년 수업을 다 들으면서 수업과 병행을 하면서 벌었던 돈이기 때문에 저한테 정말 과분한 돈이라고 할 수 있죠. 일하는 거에 비해서도 또 굉장히 많이 버는 거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저보다 더 버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저보다 뭐 적게 버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작년도 1년 동안 번 수익이 6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팔로워를 어떻게 빨리 늘리나요? 부터 시작을 해서 뭐 사용하는 뭐 보정 어플이나 뭐 어떤 카메라 쓰시나요? 또 인스타그램 뭐 팔로워는 사셨나요? 네, 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또 인스타그램 꿀팁 좀 주세요.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한 번에 답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서 인스타그램 편을 따로 또 하나 영상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많이 보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스타그램 이후에 가장 많았던 류의 질문들은 타투에 관한 질문들이 또 굉장히 많았는데, 또 이것도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자면, 첫 번째, 타투 어디 하셨나요? 저는 타투가 총 6개가 있습니다. 원래는 7개긴 한데 지금 가장 최근에 한 타투로 그 전에 했던 타투를 커버업을 해가지고 지금은 6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보시는 목에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또 가슴에 하나 있고, 목 뒤에 제가 타투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리고 배꼽 아래 쪽에 하나가 있고, 또 옆구리 쪽에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타투 가장 아팠던 부위는 어딘가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옆구리가, 이 옆구리 치골 부분 이쪽이 굉장히 아팠던 것 같아요. 물론 이 가슴도 아팠는데 둘 다 비슷비슷하게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딱히 막 어디가 가장 아파요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한 게, 개개인마다 아픈 부위가 조금씩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슴을 할 때도 이 겨드랑이에 가까워질수록 좀 더 아팠고, 옆구리도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이 허리에 가까워질수록 조금 그 얇은 살 있잖아요. 얇은 살을 할 때 또 가장 아팠던 것 같습니다. 참을 만한 아픔이긴 한데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다음에 타투 가격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이게 조금 말씀드리기가 이것도 굉장히 애매한 게, 타투는 어떤 도안을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타투를 선택을 하는지, 또 어떤 타투이스트 분에게 타투를 받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고 싶으신 타투가 있다 하시면 그 도안을 가지고 다양한 타투이스트 분들에게 한번 가격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투 받는 곳이 어디인가요? 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최근에 받았던 이 가슴하고 또 이 옆구리 쪽에 받았던 타투는 양재 시민의 숲역에 근처에 있는 44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타투를 받았습니다. 이건 뭐 홍보 광고 아니고요. 네, 그냥 제가 거기에서 받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또 타투를 제가 해도 될까요? 타투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주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또 굉장히 곤란한 질문입니다. 왜냐면 타투를 한번 이렇게 몸에 새기면 지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타투를 받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타투를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뭐 어디 취직이나 뭐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타투에 대해서 이렇게 개방적인 인식들이 아직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하시기 전에 깊게 또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타투를 딱 하나만 한 사람은 없다, 이런 말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타투를 한번 하기 시작을 하면 뭐라 그럴까, 중독이라 그래야 될까요? 저도 이 배에 있는 타투, 배꼽 아래에 있는 타투를 맨 처음에 받고 지금 이렇게 7개, 6개가 있을 때까지 타투에 빠져서 이렇게 타투를 하게 됐는데, 이미 한번 타투가 되어 있는 몸, 더 못할 게 뭐가 있냐 하면서 막 타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만약에 타투를 받으시겠다라는 확신이 서시면 또 타투를 진행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나는 타투를 하나만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타투를 여러 개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뭐 대충이나마 내가 타투를 다 완성했을 때의 모습을 조금 상상을 하시면서 타투 작업을 하나씩 진행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조화로운, 완성도 높은 타투 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많이 고민해 보시고, 특히 위치, 이 타투를 어디에 작업을 받아야 될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많은 질문을 주셨던 게 바로 뷰티 관련된 질문들이 또 많았습니다. 스킨케어 루틴 궁금해요. 화장법 좀 알려주세요. 머리 손질법 알려주세요. 시술 어떤 거 받으셨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제가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하는데 제가 좀 화장을 잘 못해요. 그래서 딱 저는 다른 종류의 화장이 있는 게 아니라 맨날 하던 화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전문적인,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할 만한 수준의 화장법이라면 조금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제가 화장을 또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 편이라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잘하지는 못하는 화장이지만 제가 어떻게 데일리 화장을 하고 다니는지, 그리고 또 머리 손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겟레디 윗미 영상을 한번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킨케어 루틴 궁금해요 하셨던 분들, 이 턱 부분에 여드름이 좀 많이 나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밤에 잠을 또 잘 안 자고 제가 야식을 또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위랑 장 같은 데가 안 좋으면 이 턱 부분에 여드름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번 최근에 스킨케어 제품들을 조금 바꿨는데 스니키 제품 스킨케어 사용하고요. 스킨로션 사용하고 또 여드름 전문 또 라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 어떤 시술 받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지금 손유나 클리닉에서 여기 그 V캡이라는 시술만 받고 있습니다. 다른 시술은 딱히 하지 않고 있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다른 데서 보톡스나 윤곽주사 같은 것들을 사실 많이 맞아보긴 했는데 그때 사실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싶었는데 여기 거는 저한테 잘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많았던 질문의 분류는 패션에 관련된 질문들도 꽤 많았는데요. 자주 쇼핑하는 곳이 어디예요? 뭐 어느 온라인 쇼핑몰 주로 이용하세요?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는? 이렇게 많이들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같은 거는 없고요. 자주 쇼핑하는 데는 있습니다. 제가 SPA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유니클로, 자라, H&M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데일리로 신는 슈즈 같은 경우도 H&M 제품이고 제가 자주 입는 셔츠, 모폴라 같은 것들도 자라, H&M, 유니클로 이런 데서 주로 사 입고요. 그냥 아이 쇼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그냥 한 바퀴 둘러보고 이 브랜드에서 또 이런 게 나왔네, 또 세일하면 또 둘러보고 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또 구매를 하고 브랜드는 뭐 딱히 가리지 않고 그냥 제가 찾아보다가 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가장 자주 쇼핑하는 곳을 꼽으라고 하시면 자라랑 H&M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개인적인 질문들이 또 몇 가지 있네요. 여자친구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리고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 취미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새로운 걸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뭘 하나 막 이렇게 전문적으로 파고 계속 진득이 하기보다는 새로운 것들, 제가 뭐 평소에 이거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러한 분야들에 도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플로리스트 수업도 짧지만 들어봤고요. 승마 배웠었고 암벽 등반도 배웠었고요. 수영 배웠었고 또 뭐였지? 최근에는 또 영상 편집을 위해서 프리미어 프로를 또 영상 편집하는 방법을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또 배우고 싶은 것들은 뭐 바리스타, 스킨 스쿠버 다이빙 이런 것도 배우고 싶고요. 다양한 것들 배우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그냥 제가 평소에 도전하고 싶었던 것들에 도전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환님이랑은 어떤 관계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어요. 제 브이로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분이죠. 대환 씨랑은 초등학교 동창이고 중학교도 같이 나왔고, 근데 본격적으로 친해진 거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친해져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이 다니는 친구죠. 동네도 정말 가까운 동네를 살아서 걸어서 한 5분? 10분이면 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맨날 만나고 뭐 같이 또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행사장이나 뭐 협찬 받는 사진들 찍는 것들, 그리고 맛집 이런 데도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거의
제일 자주 보는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들도 있어요. 친구들을 자기야라고 부르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라고 또 질문을 주신 분이 있네요.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유재석님이랑 조세호님이 나와서 거리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퀴즈를 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유재석님이 조세호님에게 자기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몇 번 하다 보니까 또 입에 배서 친구들을 자기야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좀 불편하셨다면 제가 영상을 찍을 때만이라도 조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많았던 질문은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영화, 좋아하는 음식,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아이돌 노래도 좋아하고요, 팝송도 좋아하고요, 재즈 같은 노래도 좋아하고, 진짜 리드미컬한 그런 노래 다 안 가리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말씀을 드리자면 크리스토퍼라는 가수의 배드라는 노래 굉장히 요즘 빠져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영화, 저는 좀 특이하게, 이게 특이한 건지 모르겠는데 내 인생 영화다 하는 영화는 없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내 인생 영화다 하면서 막 진짜 잊지 못할 영화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 저는 사실 굉장히 애기 입맛입니다. 야채를 안 먹어요. 전혀 안 먹고, 근데 간이 된 그런 야채들 있죠. 뭐라 그러지? 김치, 그리고 뭐 고깃집에서 먹는 그 양파 채 썬 거에 막 간장 와사비 소스 막 듬뿍 절여져 있고, 그리고 샐러드도 맛있는 드레싱이 듬뿍 올라가서 진짜 야채 맛이 하나도 안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해서 먹는 야채들만 먹고, 일반적으로 야채를 거의 안 먹습니다. 고기 굉장히 좋아해서 맨날 고기류만 먹고 있어요. 삼겹살, 뭐 목살, 소고기, 곱창, 치킨, 뭐 닭 안 가리고 고기라면 환장합니다. 네, 또 이렇게 Q&A 영상을 모두 마쳤는데요. 여러분들이 평소 저한테 궁금해하셨던 것들에 대한 답을 제가 제대로 드렸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사실 말주변이 잘 없어서 피드백을 또 주시면 제가 그 피드백 적극 참고해서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제가 어느 정도 분량이 차면 또 거기에 대한 Q&A 영상을 또 준비를 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